네, 안녕하세요. 배좀비월드의 배좀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썸네일에서 보고 들어오셨던 것처럼 바로 사진의 가격입니다.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사람들, 고객들은 이 사진의 가격에 대해서 비싸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면에 공급자, 사진 작가들은 이 가격 자체가 갈수록 저렴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기반으로 주관적으로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정답이 아니긴 하지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 그리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좀동아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객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은 공급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공급자, 더 많은 작가들이 등장을 하겠다는 소리죠. 카메라 자체가 좋아지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보정이라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많이 단순해지고 쉬워지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접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논리에 있어서 공급자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단순히 공급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똑같이 사진의 퀄리티에 비해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는가입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 정도의 가격을 받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 주변에만 봐도 이제 많은 상업 작가분들이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기도 하는 게, 공급자가 늘어나서 단가가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단가에 사진을 찍기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이것은 사진 분야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행위 자체를 과연 어느 기간 동안 숙달을 얼마나 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결과물, 포트폴리오를 좋은 걸 생각을 하고서 당연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촬영 신청을 하게 되지만, 그에 따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사진들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지불한 대가에 비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기존의 공급자들에게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기도 해요. 너무 많은 공급자들이 있어서 나의 포트폴리오, 나의 성향과 나의 사진 스타일을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럼 소비자는 저렴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스킬과 그리고 순발력,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추어지신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 가격을 시장 가격이 낮춰진다고 해서 낮추시지 않아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적용되는 게 바로 이 사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싸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점점 발달하는 장비의 상향화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휴대폰과 어플리케이션의 조금 더 발달된 기술력으로 인한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핸드폰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점점 보급형, 일반인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 스펙 자체가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존 카메라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보급형 카메라들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앱을 통해서 자동 보정되는 사진들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사진 작가가 보정을 해서 전달해주는 사진보다는 일반적으로 앱에서 보정되는 본인의 모습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진을 찍기만 해도 보정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보정을 한 사진의 값어치를 상대적으로 기존에 비해서 낮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진의 가격에 형성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후반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을 직접 접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노고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할 수 있는데 왜 가격이 그렇게 비싼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말이긴 하지만 이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실하게 서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후반 작업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들,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사진의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소비자들이 사진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허위 광고.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범람하고 있는 과장 광고에 따른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허위 과장 광고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웨딩이 얼마, 아니면 스냅이 얼마, 가족 사진이 얼마,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적혀 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그만큼의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 수많은 옵션이 붙기 시작하죠. 결과적으로 가격은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근데 문제는 당장 보여지는 가격 자체가 많이 낮아진 과장된 가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찾아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공급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자체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황은 들어갔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네, 그럼 반대로 공급자들이 지금의 사진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는 이유, 그리고 혹은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앞서 소비자, 고객의 입장에서와 반대되는 얘기긴 하지만 똑같이 공급자들의 증가가 이유인데 그 이유가 조금은 다릅니다. 적당한, 마땅한 그 값어치의 실력을 갖춘 공급자들이 늘어나서 시장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섭리일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건 과연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 진입을 하는 공급자들이 그만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정말 심한 케이스에는 저도 제 지인은 아니지만 전에 들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사고 사용법 자체나 보정 같은 것을 모두 포함해서 몇 주 정도의 연습만 가지고 돈을 받고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게 일반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나 웨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알바, 서브의 개념이 제대로 된 사진을 뽑아내지 못하고 그게 고객들한테 가게 되면은 양쪽 모두에 엄청나게 큰 손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행사 사진이라던가 제품 사진, 혹은 이제 매거진이나 룩북 등의 정말 좀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사진들은 본인 자체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영역, 스냅 영역이라던가 프로필 사진 혹은 웨딩 서브나 알바 같은 경우에는 요즘 숙달되지 못하신 분들이 진입한 경우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분들의 실력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평상시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스킬과 순발력이 부족하게 되면 그건 바로 사진 결과물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본인이 찍고 있는 사진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과분한 금액을 받거나 본인에게 과분한 책임을 짊어지게 된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결과물로 인해서 단순히 회피, 도망이 돼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행동 하나하나 자체는 다른 공급자, 사진작가들의 전체적인 인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의 입장, 공급자의 입장에서 모두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실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잘 찍는 거다 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단지 본인의 스스로의 양심에 있어서 내가 이 정도의 대가를 받고서 이러한 것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자조적으로 물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그게 만약에 이뤄지지 않았다면 조금 더 속달을 하고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장 가격으로 동등하게 진입을 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보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사진 보정 후반 작업이라는 게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색을 잡고 후반, 리퀴파이, 피부 보정 등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코 순식간에 끝나진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빠르게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생각하시는 시간 이상의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인데, 너무 쉽고 자동으로 보정되는 것들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 보정된 얼굴에 익숙하기 때문에
때문에 원래 사진에서보다 더 과한 보정을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보정을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곧 보정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보정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소린데,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받는 비용, 금액은 동일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사진작가 입장에서는 더 일이 힘들어졌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보정단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작가들, 공급자들이 점점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진 작업이라는 프로세스의 전반을 고객들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스냅 촬영만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포토그래퍼 분들은 사전에 미팅 혹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수요, 니즈를 맞춰야 되고, 그로 인한 기획부터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하고 계실 거고요. 단순히 사진 촬영을 하는 그 당일에 몇 시간 동안만 일을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진 작업을 하는 전부터 사진 작업을 하고 와서 후반에 보정하는 작업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저희는 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가격이 단순히 사진을 찍는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비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는 그에 따른 서비스에 따른 대가를 지불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각 입장, 소비자의 입장과 공급자의 입장에서 사진의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면서 얘기해봤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좁혀지고 또 조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상호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서로 만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 개선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진입을 하고 있는 공급자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혹은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끌어모으려는 이제 일부 업체들이 시장 전체에 불러올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스스로 조금 고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를 다뤄봤는데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공감이 되면서 본인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 공급자, 수요자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본 오늘의 좀동아리 배좀비의 썰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유익하고 재밌고 흥미를 느끼실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